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이승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환자분께서 시행받게 될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관상동맥 확장 시술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흉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생명을 연장하고 심부전의 발생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시술입니다. 검사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손목에 위치하는 요골동맥을 이용한 검사 방법과 사타구니에 위치한 대퇴동맥을 이용한 두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 요골동맥을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환자분의 혈관 상태나 정신 상태에 따라 복잡한 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퇴동맥의 사용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술 결과 관상동맥의 오른쪽에 보시듯이 매우 좁아진 협착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 해당 부위에 매우 가늘고 부드러운 철사를 통과시킨 후에 풍선을 부풀려 좁아진 동맥을 넓혀주고 필요시에는 좁아졌던 혈관에 스텐트라는 금속망을 삽입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관상동맥 확장 성형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병변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수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좁아진 병변을 넓히기 위해 철사, 풍선, 그리고 스텐트 등의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선이나 스텐트를 통해 혈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파열 혹은 급성 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0.5에서 1%에 해당하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으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최대 5%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혈류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심실빈맥, 심실세동, 무맥성 전기 활동과 같은 매우 중증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 알려진 발생 빈도는 3에서 5% 내외입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 발생하는 혈전에 의해 뇌경색, 심근경색, 실명,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정증 등의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급으로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 혹은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혈전증의 발생을 막고자 시술 시에 저희가 항응고제와 항혈전제와 같이 피를 물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시술 부위 출혈이나 기타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혈을 하기 위한 응급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장 혈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손목이나 사타구니에 존재하는 매우 굵고 혈압이 높은 동맥을 이용하여 시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 과정이나 시술을 마친 후에 해당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종, 후복막 출혈, 가성동맥류,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는 동정맥류, 혈전성 혈관 폐쇄, 혈관 천공이나 박리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풍선이나 스텐트와 같은 의료기기를 삽입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세균이 증식하는 폐혈증이 생기거나 또한 시술받은 부위에 국소적인 감염증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이상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소 부위 감염증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CT 촬영 등 과정에서 조영질 과민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던 환자분이라도 예상할 수 없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질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과 같이 경미한 반응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후두부종, 기관지 경련, 아나필락시스, 과민성 쇼크와 같이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기관지 삽관을 요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 사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의 손상이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증 신장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는 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을 가진 검사이기에 사전 검사를 통해 검사에 따른 이득이 이러한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저희가 충분히 고지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조영제를 투약받고 또한 혈류의 흐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술 전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하시고 보호자분과 동행하여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은 국소 마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중에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는 의료진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술 후 발생을 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의 요골동맥을 통해서 검사를 시작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요골동맥이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를 취했거나 환자의 관상동맥이 매우 복잡한 시술을 요할 경우에는 대퇴동맥으로 변경하여 재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계획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스텐트 시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로 치료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혈관 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혹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의 사정은 조속한 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의 진료가 닥쳐오거나 주치의의 일신상의 사유, 기타 변경 사유 등을 지칭합니다. 시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는 조속한 처치를 먼저 수행한 후에 지체 없이 시술 집도의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급성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에서 조속한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 혈류를 재개통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이나 심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 수술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얻은 관상동맥의 상태와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확장 시술의 경우 약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나 환자 및 혈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중환자실 혹은 병동에서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최대한 시행하게 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연장 및 퇴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치료 및 검사 후 그 결과는 개인의 정보가 완전히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연구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동의하에 임상 연구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 시술은 모두 보험이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관상동맥 형태가 매우 복잡한 시술을 요하거나 시술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이 예상되는 고위험 병변일 경우에는 시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혈관 내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혈관 내 초음파 및 광학 단층 촬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기구 사용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구의 사용이 환자분의 치료에 지대한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